이 세계정세회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사람들이 미국과 중국의 충돌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대만이라는 이름은 언제나 모든 예측의 중심에 놓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려스러운 가능성 하나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만약 미국이 전쟁을 결심한다면 최초의 미사일 연발은 일본 영토나 류큐 열도에서가 아니라 미국이 필리핀 영토에서 운용 중인 기지들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필리핀을 가장 위험한 위치로 밀어넣습니다.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 바짝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루손과 팔라완 그리고 다른 여러 전략 지점의 미군 기지들은 중국의 방어망이나 핵심 군사 거점을 겨냥한 타격의 이상적인 발사대가 될 수 있습니다. 베이징은 이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으며 강경한 대응 시나리오를 세워두었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여놓은 부조리극을 떠올리면 한 가지 교훈은 분명합니다. 전쟁은 항상 약한 고리를 찾아 물고 늘어지며 합리적 언어는 포연 속에서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미국이 필리핀 영토에서 포문을 연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베이징은 이들 군사 기지와 더불어 항만, 후방 보급 거점, 인접 민간 중심지까지도 공격해도 되는 목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필리핀은 스스로 참전을 원치 않았더라도 방관자의 역할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민간과 군인을 가리지 않는 참혹한 격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맹 최전선이 되는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필리핀은 그 선택과 함께 감수해야 합니다. 시계바늘은 조용히 전쟁으로 향하는 카운트다운을 계속합니다.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모두가 놀랄 반전은 늘 준비 부족에서 터져 나옵니다. 지금 제기되는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긴장이 고조될 경우 중국이 무모하게 공격하고 상륙하여 미국이 사용하는 필리핀의 작은 섬들을 점거하려 들 것인가? 이는 더 이상 먼 가정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수입니다. 베이징이 보기에 이런 기지들이 대만 공세 전략을 직접 위협한다고 판단하는 순간 중국은 인공섬 능력과 대규모 상륙 전력을 바탕으로 마블리스 같은 작은 섬이나 팔라완 인근 요충지들을 향해 기습 점령 작전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번개 같은 타격, 신속한 통제, 워싱턴과 마닐라를 동시에 겨냥한 전략적 충격입니다. 다만 역사와 현실이 말해주듯이 급습은 홍보만 화려할 뿐 결과는 자주 초라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무모한 계산 착오가 그랬듯 속도는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 계획이 확실한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레이더와 현대식 미사일만 보유한 것이 아닙니다. 상주 전력이 즉각 반응할 태세이며 미국의 신속 대응 부대는 몇 시간 안에 보복 작전을 가동하고 제7함대와 원거리 타격 체계까지 끌어올 수 있습니다. 전력이 제한적인 필리핀군도 미국의 정보와 군수 지원을 발판으로 영토 방어에 끝까지 나설 것입니다. 그 순간 전체 지역은 하나의 대전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한 번의 결심과 비껴간 한 걸음이면 아시아 태평양의 판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필리핀 주둔 미군의 기동 대응 훈련을 한층 강화하고 일본은 서둘러 재무장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 최악을 막기 위한 예방입니다. 실제 공격은 가장 의외의 장소에서 가장 원치 않는 순간에 올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던진 첫 돌멩이도 그렇게 상식 바깥에서 날아왔습니다. 팜주영이 인사드립니다. 국제 여론이 중국과 맞서는 방어 시나리오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일본의 류큐 열도에 시선을 집중하는 사이 또 하나의 전략 거점이 서서히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필리핀의 루손입니다. 현대 전략의 세계에서 지리란 단순한 지형의 모양이 아니라 국제 권력의 핵심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 최북단의 이트바야트 섬은 대만과 200km도 차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섬인 루손은 대만과 약 354km 거리입니다. 반면 주요 군사기지가 자리 잡은 일본의 규슈는 이보다 거의 3배나 멉니다. 거리는 때로 어떤 강경 발언보다 날카로운 칼날이 됩니다. 이 결과는 자명합니다. 미국이 신속 대응, 선제 타격, 대만 인근 보급망 구축이 필요하다면 루소는 전략적으로 이상적 선택입니다. 루소는 거리만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레이더 체계, 미사일 발사대, 공군 기지, 대규모 후방 시설을 깔기에 충분한 면적과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은 루소니 지역의 공세와 방어 모두를 뒷받침하는 최상위 지점임을 뜻합니다.
류큐 열도가 중국 북방을 반원형으로 두른 방어띠를 제공한다 해도 필리핀에서의 실전 배치 능력과 비교하면 제약이 큽니다. 일본은 더 멀리 있고 더 잘 방어되어 상륙 공격에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반면 필리핀은 지형이 열려 있고 인구가 분산되어 있으며 긴장의 정중앙에 놓여 있어 대만 전쟁이 터지면 최초 발화 지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첫 희생도 필리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위치가 그들을 폭풍의 눈으로 몰아넣습니다. 태양 가까이에 있으면 따뜻하지만 잘 타기도 합니다. 필리핀은 미국의 동맹으로서 중국의 전략 계산에서 이상적 목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리현 군사 역량, 국내 정치라는 세 요소의 결합이 이유입니다. 일본이 지역의 견고한 방어 성체로 간주되는 반면 대만에 더 가까운 필리핀은 노출된 약점이 분명합니다. 특히 미국 기지가 구축 확대 중인 루손만으로도 베이징의 작전 참모들을 충분히 골치 아프게 만듭니다. 루손은 선제 타격의 출발점일 뿐 아니라 대만 해협이라는 중국의 급소로 우회 기동을 걸어 넣는 측면 타격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 전쟁이 벌어지면 첫 무력화 대상은 루손입니다. 한쪽에서 부당한 전쟁을 강행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보급을 끊으려 집요하게 파고들었듯 취약 고리를 먼저 끊는 것은 전쟁의 상식입니다. 루손뿐 아니라 이트바야트, 마블리스, 팔라완 같은 섬들도 아직 방어 체계가 완비되지 않아 베이징이 공략하기 쉬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른바 부드러운 방식의 영유권 분쟁 작전에 능숙해 총격 없이도 병력을 들여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극도로 상대하기 어려운 회색지대 침투입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치명적인 통증을 남깁니다. 일본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현대화된 방어망을 갖추고 상시 전투 태세를 유지합니다. 반대로 필리핀은 아직 전력을 재편하고 기동 대응 능력을 끌어올리는 과정에 있어 초기 국면의 타격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일필 삼각연합의 가장 약한 고리를 필리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접근이 쉽고 통제가 용이하며 기습을 받으면 동맹 내 분열을 유도하기도 좋습니다. 미국이 루손과 전위 섬들을 중심으로 방패를 제때 두껍게 만들지 못한다면 이 약점은 곧 치명적 전략 구멍이 됩니다. 베이징이 모든 움직임을 뚫어져라 지켜보는 이유입니다. 필리핀 국민은 평화를 바라지만 전쟁이 폭발하면 합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2024년에 공개된 조사에서는 미중 충돌 시 필리핀 대중의 다수가 중립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고 소수는 베이징의 호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정학의 현실에서 민심은 국토의 위치를 바꾸지 못합니다. 대조적으로 일본 국민은 동맹 지원에 더 단호했습니다. 2023년 10월의 한 조사에서는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미국을 돕는데 다수가 찬성했습니다. 도쿄는 현대적이고 잘 조직된 전력을 바탕으로 상황이 통제 밖으로 번지면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은 적게, 준비는 많이 하는 쪽이 결국 손해를 덜 봅니다. 필리핀은 군사력이 아직 제한적이지만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위치입니다. 냉전 이후 워싱턴은 필리핀의 대형 기지들에서 한때 철수했으나 지난 10년 동안 다시 돌아왔습니다. 민주주의의 이상이나 전통적 우정 때문이 아니라 냉정한 전략 때문입니다. 양자방위 협정은 여전히 유효하고 현대 군사 수요에 맞춰 다수의 기지가 새로 구축되거나 확장되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을 극도로 중요한 전략 발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국민이 대결에서 거리를 두고 싶어도 국토는 이 판 밖으로 걸어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지정학이 결말을 좌우합니다. 지도는 표를 던지지 않지만 운명에는 표를 던집니다. 우크라이나의 폐허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도 같습니다. 지도가 잘못되면 민심도 고통을 나눕니다. 베이징은 동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필리핀을 전개 거점으로 활용하는 상황에 대비해 수년간 준비해 왔습니다. 미국도 요란한 구호 없이 조용히 타격 능력을 다졌습니다. 기지 접근 협정의 연장, 군사 존재 확대, 대규모 합동 훈련은 모두 실제 전쟁 시나리오를 모의한 것입니다. 이 필리핀 최북단 섬들에서는 때때로 대만군의 존재가 눈에 띕니다.
베트남의 스프레틀리 제도와 맞닿은 팔라완까지 이어지는 광역 훈련 구역에서 미국은 병력만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에게 공포를 심어준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 강력한 대함 타격 능력의 NSM과 엔메시스, 그리고 무엇보다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타이폰 발사체까지 전개합니다. 현재 일본 외에 타이폰이 배치된 곳은 필리핀이 유일합니다. 대만 전쟁이 현실화하면 필리핀에서 첫 타격이 날아오를 이유가 명확합니다. 베이징은 이 위협을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웃이 초대형 스피커를 켜두면 누구도 편히 잠들 수 없습니다. 루손이나 팔라완에서 미국의 미사일이 울부짖기 시작하면 전장은 눈 깜짝할 사이에 팽창합니다. 하이마스, NSM, 토마호크 같은 체계는 촘촘하게 사격을 퍼부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반응하지 못하면 대만을 둘러싼 계획 전체가 며칠 만에 공중 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은 가진 것을 모두 동원하여 응수할 것입니다. DF-21 같은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잠수함 발사, 미사일까지 총동원해 필리핀의 기지들을 두들길 수 있습니다. 목표는 군사 기지뿐 아니라 공항, 착륙지, 보급창고, 전략 수송로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쉽게 읽히는 상대가 아닙니다. 풍부한 전장 경험과 기동 은폐 능력으로 중국의 반응 전에 때리고 빠질 수 있습니다. 루손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는 미사일 기동대는 추적과 경멸을 어렵게 만듭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굼뜬 집단군이 드론과 기동 포병 앞에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떠올리면 답은 선명합니다. 그럴 경우 중국은 더 위험한 선택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영토에 상륙해 바로 옆에 미사일 발사대 위협을 근원부터 제거하려는 시도입니다. 통제가 느슨한 외딴 해안은 상륙 지점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필리핀은 더 이상 후반기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실전의 한복판이 됩니다. 미국은 대만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동맹의 영토를 지켜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례에서 보았듯 잘못 고른 전장은 끝없는 출혈만 남깁니다. 전쟁이 나면 중국이 압도적 병력으로 필리핀 전역을 점령할 것이라는 통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략적 오해입니다. 중국은 1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거대한 도서 국가를 전면 침공할 역량도 그럴 만한 이득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만 정부가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전면 점령 대신 중국은 더 효율적이고 비용이 덜 드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전략 지점을 정밀하게 노리는 것입니다. 해안 레이더, 루손의 미군 미사일 발사대, 보급선을 제어하는 스프레틀리 인근의 작은 섬들이 표적이 됩니다. 목적은 장기 점거가 아니라 미국의 진영을 단숨에 휘게 만드는 정확하고 신속한 연쇄 타격입니다. 이것이 회색지대 전쟁의 전형입니다. 국기를 꽂지도 전쟁을 선포하지도 않지만 상대는 물러섭니다. 소음은 적고 효과는 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법과 도리를 가장 먼저 내던졌듯 회색지대는 규칙을 비웃는 공간입니다. 중국은 팔라완에서 바타네스와 바부얀에 이르는 요충지들을 빠르게 찌르는 급습을 펼칠 수 있습니다. 미군이 레이더나 미사일을 전개할 법한 곳이라면 무엇이든 우선 목표가 됩니다. 공군만이 아니라 특수부대, 스텔스 무인기, 심지어 비밀 해군 전력을 동원해 치고 빠지는 파괴전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세 곳은 스프레틀리에 가깝고 해상급습이 수월한 팔라완, 대만과 맞붙어 발사 후 30분도 안 되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바타네스와 바부얀, 그리고 정글과 산악이 복잡해 비대칭전에 유리한 민도로와 루손 북동부입니다. 전술의 메뉴는 다양하고 어느 것을 주문해도 맵습니다. 루손처럼 미군 존재가 두터운 지역에서는 대규모 상륙 대신 비정규전을 극대화할 공산이 큽니다. 사이버 공격, 전자전, 자폭형 무인기, 파괴 공작대가 예고 없이 움직입니다. 다만 중국이 이런 무모한 수를 실제로 던지는 것은 선택지가 더는 없다고 판단할 때뿐입니다. 미국이 필리핀에서 타격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생존의 위협이라고 본다면 그날부터 전방과 후방의 경계는 사라집니다. 모든 섬, 모든 기지, 모든 레이더가 전투 목표가 됩니다. 현대전에서 하늘의 지배는 절대 조건입니다.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하면 상륙도, 공격도, 방어도 무너집니다. 베이징은 이를 잘 압니다.
루손이나 팔라완에 상륙하기 전 중국은 미군과 필리핀군의 공간 통제 능력을 먼저 꺾어야 합니다. 레이더 전투기 정밀 무인기를 포함한 감시 타격 체계를 무력화하지 못하면 해상 작전은 자살 행군이 됩니다. 상륙함, 헬리콥터, 수송기는 하이마스와 기동 방공 체계, 대함 미사일의 이동 표적이 됩니다. 팔라완은 대만에서 멀지만 결코 쉬운 전장은 아닙니다. NSM은 표적 발견 후 몇 분 만에 적 함정을 때릴 수 있고 상공에는 정찰 무인기와 미군 레이더망이 깔려 있으며 F-35B와 F-22이 언제든 사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출입 금지 구역에 발을 들이면 결과는 자명합니다. 이런 상륙과 미사일 급습 시나리오를 들으면은 누군가는 혼돈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중국이 제공권을 잡지 못한다면 모든 공격 시나리오는 자해 게임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베이징 전체 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팔라완 상륙이든 루손 점령이든 바타네스와 바부얀 같은 도서 통제든 무엇을 하든 중국은 하늘을 먼저 가져가야 합니다. 그 말은 수백 대의 전투기, 공중급유기, 전자전 부대, 정찰기들을 며칠에서 몇 주에 걸쳐 지속 투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예 전력의 대부분은 대만 해협이라는 사활의 북부 전면에 묶여 있습니다. 두 전선을 동시에 붙잡으면서 효율을 유지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둘 다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한 손으로 두 마리를 잡으려 들면 대개 둘 다 놓칩니다. 이를 알기에 미국은 필리핀 주변에 방공과 공중전 네트워크를 서둘러 두텁게 깔고 있습니다. 장거리 레이더를 추가 배치하고 F-35B를 임시 기지로 보내며 필리핀군과 신속 대응 합동 훈련을 확대합니다. 목표는 동맹 방어를 넘어 중국이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전선을 넓히려 들 때 필리핀을 치명적 전략 함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도에서 필리핀은 작아 보이지만 F-35B의 작전 반경을 생각하면 짧은 활주로만 있어도 어디든 전방기지가 됩니다. 현재 미국은 필리핀 영토에서 최소 3개의 공군기지와 2개의 보조 비행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필리핀군이 독자 통제하는 6개의 기지는 아직 개방되지 않았지만 필요하면 역할 전환이 가능합니다. 표준 공항 인프라가 없어도 수직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한 F-35B는 무명의 활주로에도 내릴 수 있습니다. 작은 경기장에서도 골은 들어갑니다. 외딴 섬들의 이름 없는 활주로가 미사일이나 전투기 전개지로 쓰이는 순간 그것은 전략적 위협으로 변합니다. 미국은 조약과 주둔 합의를 통해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을 전략 포위망 안으로 조용히 끌어들였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후방 보조기지는 더 이상 후방이 아니라 전방입니다. 그리고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만약 필리핀 정부가 미국의 기지 사용을 허용해 대만이나 중국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쏘게 한다면 베이징은 지체 없이 응수할 것입니다. 말폭탄이 아니라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자폭형 무인기의 연발로 레이더, 활주로, 보급창고, 지휘소를 정밀 타격할 것입니다. 활주로가 파괴되어 전투기가 뜨기도 전에 공습은 폭풍처럼 쏟아질 수 있습니다. 허가라는 한 글자 때문에 필리핀은 참혹한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서명 하나가 피로 환전되는 일, 우크라이나가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이 바타네스나 바부얀 같은 필리핀 북부 섬들에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베이징은 거의 틀림없이 신속 무력화 작전에 들어갈 것입니다. 상륙해 점거하고 발사대를 파괴한 뒤 철수하거나 방패로 삼아 눌러 앉는 방식입니다. 선언 따위 없이 몇 시간 안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대만에 직접 영향력을 주기에는 팔라완이 너무 넓고 멀기 때문에 바타네스와 바부얀의 전략 가치는 더 높습니다. 여기서라면 미국의 미사일은 대만 해협 전체를 제어하고 중국 본토 깊숙이 뻗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이곳에 무기를 택한다면 베이징은 때를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인공섬 전초기지를 차지하듯 손쉽게 섬을 빼앗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입니다. 필리핀의 섬 하나하나는 이미 지옥덫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팔라완을 건드리면 대만 전쟁을 한 번 더 되풀이하는 셈이고 루손을 노리면 더 위험합니다. 그곳은 미군과 필리핀군의 심장부이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일본만큼 현대적 전력을 갖추진 못했지만 조국 수호의 의지가 있습니다. 가난해도 필리핀 사람들은 고향의 마을과 언덕을 외세에 맞선 요새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지원이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전쟁은 장군과 지도, 방위 협정으로 시작되지만 승패는 섬을 지키는 병사들이 가릅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함부로 건드렸다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침략자가 배운 교훈도 같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쉽지만 나가는 것은 피로 갚아야 합니다. 오늘 세계정세회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세계정세회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